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 누군가 확실한 답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이 흐름을 믿고 따라가도 될까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은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래를 맞히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생 지침서입니다.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리더와 사상가들이 주역을 연구해 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주역의 64개 중에서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참고하면 좋은 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궤. 이 궤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역이 어떻게 현실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주역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럴 때 이 궤를 참고하면 좋다. 상황별 주역 궤 활용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흐름을 따라야 할 때도 있죠.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역의 64개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참고하면 좋은 4가지 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궤를 활용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결정의 순간. 건궤, 강인한 추진력이 필요할 때. 인생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망설이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머뭇거리는 사이 상황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죠.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궤가 바로 건궤입니다. 건궤는 하늘을 상징하며 강인함과 추진력, 끝없는 전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때론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건궤를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 확신이 있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할 때. 건궤는 하늘이 끊임없이 움직이듯 우리도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움보다는 강한 신념과 자신감을 갖고 움직여 보세요. 둘째, 유연한 대처, 곤괴, 순리에 따르는 것이 최선일 때. 하지만 인생이 항상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궤가 공궤입니다. 공궤는 땅을 상징하며 포용과 수용, 인내를 뜻합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주변을 살피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공궤를 떠올려 보세요.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기다려야 할 때, 지금은 힘을 빼고 순리를 따르는 것이 최선일 때,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공궤는 땅처럼 넓고 깊은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주역은 변화의 흐름을 읽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변화를 맞이할 때, 이 궤,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할 때.
살다 보면 새로운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괴가 이계입니다. 이계는 불을 상징하며 빛과 지혜, 통찰을 뜻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본질이죠. 이럴 때 이계를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망설여질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할 때, 이계는 새로운 시대가 오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변화를 피하려 하기보다 그 변화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넷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때, 둔괴, 시작이 어려운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초반이 가장 힘든 법이죠.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괴가 둔괴입니다. 둔괴는 새싹이 흙을 뚫고 나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힘들고 답답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죠. 이럴 때 둔괴를 떠올려 보세요. 시작이 어렵고 막막할 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인내하면 점점 길이 열릴 때, 둔괴는 어려운 시작은 오히려 더 단단한 성장을 의미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성장의 과정이며 시간이 지나면 분명 더 나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역의 괴를 활용한 성공과 실패 사례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흐름을 읽는 능력입니다. 주역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변화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 인물들이 주역의 원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사 속 인물들은 주역의 원리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현대의 기업가들 역시 주역의 원리를 활용해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습니다. 먼저, 유방과 항고조, 공괴, 기다림과 포용의 힘. 진나라가 멸망한 뒤 중국은 한과 초의 패권 다툼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한나라의 초대 황제 유방은 공괴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공괴는 땅을 의미하며 포용과 기다림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유방은 급하게 전쟁을 벌이지 않고 인재를 모으고 적의 실수를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초패왕 항우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리한 전쟁을 이어가다 패배했고 유방은 인내 끝에 천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괴의 교훈입니다. 때로는 성급히 움직이기보다 흐름을 기다리고 인재를 모으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땅처럼 묵묵히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주영, 건괴, 멈추지 않는 추진력.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인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은 건괴의 원리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건괴는 하늘을 뜻하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힘, 도전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면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수많은 도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1960년대 한국이 조선업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강한 추진력으로 세계적인 조선소를 건설했습니다. 그가 영국에 가서 조선소 자금을 요청할 때 배 한 척 없이 설계도만 들고 가서 계약을 따낸 일화는 건괴의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건괴의 교훈입니다. 꿈과 목표가 있다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도전하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만이 결국 성공을 거머쥔다. 둘째, 실생활에서 주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역사 속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역의 괴를 활용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 문제 해결, 수화기제, 균형을 유지하는 법. 직장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괴가 바로 수화기제입니다. 이 괴는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는 형상으로 상반된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회사원이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대신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상대가 마음을 열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제의 교훈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일방적인 주장보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 결정, 지상경계, 겸손할수록 성장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의 대표인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투자자와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하고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때 그가 다시 참고한 괴는 지상경계이었습니다. 이 괴는 겸손함이 곧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다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상경계의 교훈입니다. 성공할수록 겸손해야 한다. 교만은 실패를 부른다.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셋째, 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주역의 괴는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괴가 택청캐계입니다. 이 괴는 과감한 결단과 결별을 의미합니다. 즉, 더 이상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면 미련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만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풍지관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괴는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의미하죠. 풍지관계의 교훈입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흐름을 보고 판단하라. 주역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힌트를 준다. 주역이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도구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주역의 괴들은 우리에게 직접 답을 내려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도 그리고 우리 역시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역의 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나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지금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끝내야 할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될 때 주역의 64개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역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도록 돕는 사고방식의 틀입니다. 오늘은 주역의 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역은 미래 예측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틀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역을 점치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역의 본질은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주역은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철학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건계의 원리를 따르고 순리에 맡겨야 할 때는 공계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주역의 64개는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즉,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역의 핵심은 흐름을 읽는 힘입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 분석하는 도구이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를 알려주는 철학입니다. 둘째, 괴를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다. 주역을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은 내면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괴를 통해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에게 맞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둔계가 나온다면 이는 시작은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괴를 통해 우리는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택청캐계가 나왔다면 이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괴를 통해 스스로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이 흐름에 맞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괴의 메시지를 통해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역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괴를 통해 지금 내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주역을 통해 내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단계, 현재의 흐름을 파악한다. 나는 지금 성장의 시기에 있는가 아니면 멈춰야 할 때인가? 내가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있는가 아니면 막혀 있는가? 2단계, 괴의 의미를 적용해 본다. 예를 들어 손괴가 나왔다면 이는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주변의 의견을 듣고 흐름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죠. 반대로 건괴가 나왔다면 지금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3단계, 행동으로 옮긴다. 괴가 가르쳐준 방향을 바탕으로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실제 적용 예시입니다. 이직 고민,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지상경괴, 조금 더 배우면서 기회를 기다려라. 택청캐게, 미련 없이 떠나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연애 문제,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할까? 수택절개, 관계의 일정한 거리와 규칙이 필요하다. 중북에, 신뢰가 중요하니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라. 사업 방향,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까? 둥괴, 아직 초반이라 어려울 뿐 계속하면 자리를 잡는다. 이괴, 새로운 기회를 잡을 때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처럼 주역은 명확한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역의 괴를 통해 현재의 흐름을 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에서 주역을 활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주역적 사고방식으로 삶을 더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지금 밀어붙여야 할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야 할지, 이런 고민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의 감정이나 눈앞의 이익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언제 강하게 나아가야 할지, 언제 유연하게 물러서야 할지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주역적 사고방식입니다. 흐름을 읽고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이루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역에서 배우는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시, 즉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고 그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면 작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 흐름을 거스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부딪히게 되죠.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려야 멀리 나아갈 수 있다. 흐름을 거스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어떤 시점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주역의 64개 중에서도 이 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태양도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흐름을 따라 변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 무작정 상사에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될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지금 시장이 성장하는 흐름인지 아니면 침체기에 있는지를 파악한 후 움직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지금이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타이밍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 언제 밀어붙이고 언제 물러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주역에서는 강함과 부드러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강하게 나아가야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부드럽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법입니다. 강해야 할 때, 기회가 왔을 때, 확신이 들 때, 결단이 필요한 순간. 부드러워야 할 때, 변화의 시기, 저항이 심할 때 기다려야 할 순간. 예를 들어 번개는 강함을 상징하는 괴입니다. 이 괴가 나왔다면 지금은 주저하지 말고 밀어붙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공개가 나왔다면 지금은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 적용 예시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상대의 의견을 듣고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때 시장의 흐름이 성장하고 있다면 강하게 확장 전략을 펼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확실성이 크다면 유연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이다.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고 부드럽기만 하면 흔들립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의 핵심입니다. 셋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역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수화기제라는 괴는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오히려 변화해야 할 순간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연습법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문제인가? 가끔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세요.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세요.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못했을 때 단순히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성장할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배움을 찾아보세요. 사업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을 때 실패라고 보기보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을 다시 분석하고 다른 전략을 시도할 기회로 삼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감정이나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역적 사고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분명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주역이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지혜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역을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역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역을 일상에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 주역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주역적 사고를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역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 기록 습관. 주역 일기 쓰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궤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계획했던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면 둥괴, 시작은 어렵지만 차분히 준비할 때, 중요한 선택 앞에서 고민했다면 이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역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궤를 직접 뽑아보는 연습.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스스로 궤를 하나 뽑아보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궤가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궤를 통해 지금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점이죠. 나만의 주역 노트 만들기. 처음에는 궤의 의미를 바로 떠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 궤를 뽑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궤가 내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주역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길 것입니다. 둘째, 하루 1분. 주역을 활용한 자기 성찰 습관.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1분만이라도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궤를 떠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지금은 밀어붙여야 할 때인가? 기다려야 할 때인가? 지금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매일 1분만이라도 주역의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다 보면
점점 더 흐름을 읽는 능력이 길러질 것입니다. 주역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죠. 셋째, 여러분도 직접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역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원리를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3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의 상황에 맞는 괴를 하나 떠올려 보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럴 때 어떤 괴를 참고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기. 노트나 메모 앱을 활용해 주역적 사고로 삶을 돌아보는 습관 만들기. 이렇게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더 깊이 있는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고 만약 실천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역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읽고 더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